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어떤 그 X, 그 트위터에서 있었던 의견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 이제 좀 주요하게 봤던 게 솔라나 지지자들이 파이어 댄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파이어 댄스에 대해서 따로 이제 리서치를 해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이걸 풀파스에서 공유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고, 파이어 댄스라는 거는 솔라나의 밸리데이터, 즉 블록체인 클라이언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웹2 회사에서 IT 기획자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가진 웹2 서비스에 웹3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있어 풀파스 스터디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오늘은 블록체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특히 솔라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일 발표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 클라이언트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다이버시티 리스크가 뭔지 그 중앙화 문제 그 위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파이어 댄스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실제 사용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프랑켄 댄서라고 해서 파이어 댄서의 0.1 버전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파이어 댄서가 어, 메인에서 올라왔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저희가 노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떤 PC나 하드웨어가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PC 하드웨어 상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지 그게 이제 그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는 거고 그 노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블록을 생성한다는데 거래를 기록하고 블록을 만드는 것. 즉 저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채굴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노드들과 통신함에 합의에 참여한다. 즉 생성된 블록이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 블록인지 그런 것들 컨센서스 작업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도 클라이언트에서 다 처리를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규칙을 실행하고 검증하는 것들 그리고 노드 간에 서로의 어떤 체인의 상태를 추적하고 노드 간 동기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 그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비트코인 코어, 너츠, 그다음에 BTCD, 립 비트코인, 비코인 등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POWS, POS로 넘어오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익스큐션 클라이언트와 컨센서스 클라이언트로 나뉘었는데 익스큐션 쪽은 게스, 일곤, 그다음에 네더마인드, 배수 등이 있고 요게 이제 조금 오늘 얘기할 내용들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컨센서스 쪽에 프리즘, 라이트하우스, 테크, 님버스 그리고 폴카닷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솔라나 쪽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솔라나 밸리데이터 하나였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아가베가 사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솔라나 밸리데이터의 동일한 코드를 포크해서 만들어진 거라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파이어 댄서가 지금 개발 중인 솔라나의 노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오늘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 클라이언트라는 것도 소프트웨어고 노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 벡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그것들이 수행되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데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모두가 동일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2021년 4월에 블록 처리에 있어서 이슈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이제 합의 레이어 단에서 검증자의 68%가 프리즘이라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특정 소스 코드 그 코드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노드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검증자의 68%가 다운이 되면서 네트워크 처리량이 정상 대비 22%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2개의 블락이 처리가 되었는데 7개 블락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고 다행히 이제 아래 말씀드리는 라이트하우스나 테이크온 인버스 등 다른 클라이언트 기반의 검증자가 있어서 네트워크 중단은 막았지만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또 이더리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것들이 한 번 더 환기가 됐고 그 뒤로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 자정 적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보시면 이제 이 우측 중앙에 프리즘이 2021년 4월 기준 68%에서 37%까지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도 이제 뭐 라이트하우스가 더 뛰어나다, 테크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들 많이 이제 옮겨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나만 사용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솔라나 밸리데이터 굵게 표시되는 이 클라이언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단이 좀 자주 일어났습니다. 2021년 9월 14일에는 17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완전히 중단이 됐었고, 요거 이제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서 아마 NFT 민팅 관련된 트랜잭션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 완전히 중단이 됐었고, 어, 모두 이제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동일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서 다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2022년 1월에도 9번의 소위 그 정전이라고 불리우는 네트워크 중단이 일시적인 중단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검증자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동일한 버그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에는 네트워크 전체의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어떤 단일 실패점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네트워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랜드 또한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말씀드렸던 솔라나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는 솔라나 랩스가 러스트로 개발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포크하여 새로 이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아가베라는 건데 저희 안 자체가 솔라나 랩스에서 본사에서 만들어진 회사라서 그 두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정 프로젝트에서 포크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때는 개선이나 신규 기능 추가는 있을 수 있지만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코어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솔라나 재단이 점프 크립토랑 같이 해서 개발한 클라이언트가 파이어댄스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클라이언트고요. 와- 완전히 새로운 팀이 그 동일한 로직에 대해서 새로운 언어로 개발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뭐 코딩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똑같은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 다른 팀들이 개발을 하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그 내부의 구현 로직이나 어떤 프로젝트 구성이랑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기존 코드 베이스와 독립적인 구현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버그에 대해서 상호 검증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파이어 댄서 중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솔라나 메인넷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파이어 댄서는 아직 돌아가고 있지 않고요. 이 파이어 댄서의 버전 0.1 네트워크 레이어만 완성이 되어 있는 프랑켄 댄서가 현재 실제로 메인넷에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프랑켄 댄서라고 이름 붙인 자체가 프랑켄슈타인처럼 뭐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서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지금 C++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이어 댄서의 네트워크 레이어와 아가베의 기존 이제 합의 레이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테스트넷에 올라가서 6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구동하면서 검증을 마쳤고 9월부터 이제 메인넷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데모 버전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사실 개발 중인 파이어 댄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든 게
계속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겠다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프랑켄 댄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는 개발이 끝났고 그 부분은 이미 main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QoS 및 UDP 수신 네트워킹이 적용이 됐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가 단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단들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솔라나 재단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파이어 댄서를 만들었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파이어 댄서가 왜 좋은가에 대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재단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다양화됐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뭔가 최신 기술들 도입해서 더 좋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IC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Quick UDP 인터넷 커넥션을 해서 구글에서 개발했던 거고요. 그 밑에 이제 UDP 활용이라는 것도 저희가 TCP 기반이면 중간에 데이터 패킷이 소실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UDP는 사실 중간에 데이터 패킷이 소실돼도 끊김없이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만들었다는 게 핵심적인 전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커널 바이패스 네트워킹도 컴퓨터공학 공부하신 분들은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패킷이 들어왔을 때 OS 커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적용을 해서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감소시키고 전송 시간을 감소시켰다는 건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면 당연히 전체적인 처리량도 향상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블록 분배 엔진 및 송신 네트워크 이 부분도 사실 조금 하나하나 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렵지만 이 레이저 코딩이라는 게 구현이 되고 이건 원래 이제 솔라나의 저 앞에 다른 클라이언트에도 다 구현이 돼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N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거기서 추가 패리티 조각을 생성해서 그렇게 보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블록 하나당 2메가인데 1초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트랜지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본인들 말로는 2메가에 총 제가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다 하면 한 8기가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블록 생성 시간이 10초였나? 아무튼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블록이 생성되고 그런 큰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보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블록 하나를 나누는 건 아니라 그 한 번에 이제 처리, 블록 생성 시간에 생성된 모든 블록을 노드가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드별로 이렇게 그 전체의 어떤 블록체인을 조금씩 나눠서 보내가지고 각각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페리티 조각이라고 해서 A와 B를 합쳤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어도 원본 데이터를 복구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즉, 병렬 처리가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와 분산 처리를 가능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터빈 프로토콜도 솔라나에서 예전부터 계속 밀던 걸로 네트워크 대폭 사용을 최적화한 전파 프로토콜이라는데 사실 터빈 프로토콜 같은 경우 저도 상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거 이제 다 코어였던 얘기들이거든요. 인텔이 개발한 명령어 세트라는 말로 들어가면 거의 저기 로우 레벨 랭귀지까지 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다루면서 속도 최적화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레이어만 해도 네트워킹 자체에 이제 최신 기술을 쓰면서 속도를 굉장히 다른 이더리움이나 이런 네트워크보다 훨씬 좀 자기들은 개선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다. 다 그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저런 기능들이 있으면 당연히
하드웨어의 성능도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솔라나가 제일 이제 지탄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전에 저희 POW 기준에서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저희가 노드가 되고 싶다 하면 진짜 어떤 개인들이든 클라이언트만 끄면 노드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 노드가 이제 뭐 라이트 노드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중화되고 채굴에 들어가는 그 채굴기의 굉장히 성능 자체가 중요해지면서 일반인들이 사실 채굴에 참여하기 힘들어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2 이더 이상이 있지 않으면 솔로 밸리데이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진입 장벽이 되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하드웨어의 성능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켄 댄서 기준으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솔라나 노드 사양이고요. 미니멈 사양은 혹시나 나중에 내가 노드를 운영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셔도 미니멈 보지 마세요. 저거는 굉장히 내가 서버 운영을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다른 내가 가진 장비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이런데 자기가 그 가진 어떤 하드웨어 성능을 전혀 쓰지 않고 전력 관리도 잘하면서 굉장히 잘 관리했을 때 저걸로 돌아간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장애 대응을 직접 하실 수 없는 분이 저 미니멈 사양으로 노드를 운영했다가는 이 노드 운영에서 슬래싱이라는 게 있는데 검증이나 합의 과정에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순간 투표나 이런 것들을 제때 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솔라나의 페널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2 이더 기준으로 솔로 베리데이터를 시작하다가 제대로 된 노드 운영을 못하면 이더의 일부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벌칙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없으시면 사실 미니멈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커먼디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CPU 자체가 이미 32코어에 그다음에 램도 128기가 그다음에 SSD 1TB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기준들로 지난주에 이제 견적을 내보니까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고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실 저런 사양에 또 거기에 적합한 그래픽 카드까지 달고 그런다면 거의 한 8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육박하는 그런 노드가 될 거고요. 확실히 보통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든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노드에서 구현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저 정도 되는 사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파이어 댄서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만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네트워크 레이어만 파이어 댄서 걸 사용했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러스트 기반의 솔라나 밸리데이터 기능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모든 게 이제 파이어 댄서로 넘어가면 이 재단에서 얘기하는 효용은 당연히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이어댄서를 왜 만드냐 의 클라이언트 다양성 확보 그렇게 함으로써 단일 클라이언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건 당연히 네트워크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가 있음으로써 버그나 취약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파이어댄서로 다 전환이 되면 자기들이 굉장히 하드웨어 최적화를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노드 운영 레커멘드 사양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즉, 그렇게 해서 검증자의 진입 장벽이 완화될 수 있다. 현재 만약에 뭐 한 700에서 800만 원 있어야지 노드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뭐 한 400에서 500으로만 내려가도 분명히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결국 낮은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운영 비용을 감소시킬 거고 그것은 더 많은 검증자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 개선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계속 최신 기술들 클라이언트에 집어넣으면서 뭐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은 네트워크 레이어 최적화하고 하드웨어 최적화하고 처리를 항상 한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솔라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파이어 댄서가 생각보다 자료가 없어요. 생각보다 얘기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저도 제가 미디엄 계정이 있는데 프랑켄 댄서로 검색하면 영문으로 검색해도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한글 자료도 거의 없고 파이어 댄서로 검색해도 정말 그 파이어 댄스 그 불꽃춤 추는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분들에 대한 시 같은 게 나오고 이 자료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부족한 자료지만 그 홈페이지에 나온 정식 소개 자료들 같은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 솔라나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최신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프랑켄 댄서가 9월에 메인넷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9월 20일에 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 3주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소식이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저 클라이언트가 다 완성이 돼서 올라가면 솔라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자주 중단되던 그런 이슈들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라나 진영에서는 많이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최대한 좀 어려운 내용을 간단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공감이 되셨으면 하고 네. 더 질문 있으시면 또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